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에 야심차게 밝혔던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진정될 수 있을까요? 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남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부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불과 한 7주 전에 대대적으로 발표하다니 어제 돌연 보류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이 회견 자체도 갑자기 결정됐다면서요. 네, 어제 기자단에 통보된 기자회견 일정은 네. 어제 당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군요. 특히나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모두 쉬는 일요일이었는데 시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이 좀 갑자기 잡혔다 이렇게 네, 오전 볼 수 중에 그럼 기자들에게 통보가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 내용을 밝혔었는데 일단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이 어떤 계획이었죠? 예, 마스터 플랜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종합계획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용산과 여의도에는 각종 도시개발 계획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 이 개발 계획들을 각각 건별로 추진하다 보면은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묶어서 함께 추진하자. 이게 바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용산 일대 철도를 지하화해서 쇼핑센터들을 짓고 예. 또 여의도에 이제 각종 이제 재건축 수요들을 한 번에 묶어서 개발하자. 네. 그러니까 네. 박 시장이 그거와 관련해서 여의도를 아예 통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네.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도시개발 필요하고 박원순 시장 봤을 때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류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 부동산에 상당히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명 싱가포르 선언이라고 하죠. 예, 예. 7월 10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직전과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을 좀 보면 왜 어제 그렇게 취소를 할 수밖에 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실은 이제 싱가포르 선언 직전까지만 보면 서울 집값이 하락은 아니었지만 네네. 상승폭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아, 예. 그 이유가 이제 4월 1일부터 곧 있으면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방안이 나왔었고 이어 보유세 방안까지 나오면서 네. 이제 서울 아파트가 어디로 갈까? 지금 화면에 보면 마스터 플랜 직전에 0.09% 정도 상승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는 시점에 네. 이 용산 여의도 통합 개발이 나왔고 예. 그 다음부터 상승률이 쭉쭉쭉 상승폭이 커지게 네. 됐는데 바로 취소를 하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바로 지난주입니다. 0.37%. 이게 네. 일주일에 예. 오른 주간 상승률이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작년 파리 대책 나오기 직전이 아주 뜨거웠던 때가 주간 상승률이 0.4%였거든요. 네네. 거의 육박하니까 이제는 아마 박원순 시장의 뭐 취지와 이런 내용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단은 이 계획을 보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네. 내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으로도 확연히 그 발표 이후에 갑자기 폭등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부작용을 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인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네. 시장도 일부,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 집값 상승에 서울시가 일정 역할을 했다. 이런 네.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리 개발이라는 게 좋다 그래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의 부작용 그리고 박원 시장도 인정한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든 좀 안정화시켜 보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서울시, 더 엄밀히 말하면 인물로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을 좀 세우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었었거든요. 예, 예. 가령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이라는 게 핵심이 어쨌든 용산역과 서울역에 있는 철도를 밑으로 빼고 네.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전시공간 뭐 이런 공간을 짓겠다라는 건데 예. 결국 철도라는 게
정부의 어떤 협조와 협력 허가가 없으면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만으로는 장관이 뭐 못하죠. 계속해서 정부의 도움 없이는 개발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 네.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동안에 서울 집값이 계속 튀어 올랐습니다. 네. 그 박원순 서울시장 발표 이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실리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예. 최근 2주 그러니까 지난주와 그 직전주를 보면 거래가 이제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거래까지 실리면서 상승을 하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런 판단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도 뭐 일단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좀 전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폭등된 가격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제 이루어지니까 박원순 시장도 빨리 해결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예, 해서 여기에 거래까지 그래. 더 터지게 되면 네. 이건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 네. 하지만 갑자기 보류를 하면서 사실상 그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굉장히 부글부글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그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가격 실컷 올려놓고 장난질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온 재산을 갖다 다 이렇게 못하는 건데 누구를 믿고 해요? 국민들이 뭐 기대지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좀 진짜 이렇게 검토해본다는 발표를 하던가 거리던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지금 남발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사실 온 재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정책을 이렇게 번복해도 되냐 이렇게 반발하고 계신데 근데 사실 어제 보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잠시 이제 멈췄다가 다시 언젠간 집값이 다시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박원순 시장의 정확한 이 코멘트는 집값이 안정화될 네, 때까지 이번에 네. 개발 계획은 보류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전문가별로 지역별로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용산과 여의도가 있으면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동산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도 네. 어찌됐건 미군은 떠났으니까 용산 공원은 있고 여기에 대한 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어떤 뭐 그래도 우리는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여의도 쪽의 주민들은 조금 반발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나온 여의도 통합개발의 계획은 지금 여의도 아파트들이 뭐 수정 아파트, 광장 아파트, 공정 아파트 재건축들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예. 이것들을 서울시가 마스터 플랜으로 다 떠안아서 신도시를 가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건축 사업도 야 서울시가 해준다니까 네네. 좀 기다려보자. 좀 이렇게 아예 사업을 늦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쪽에서는 좀 더 좀 반발의 의견도 크고 한데 예, 예. 지금 문제는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네네. 또 수천만 원 계약금도 주고 갔던 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굉장히 좀 불확실성에 빠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앞으로의 집값 흐름은 글쎄 뭐 예상일 뿐이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 막 그분들을 통한 이 불만은 굉장히 거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무튼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원 시장이 보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방과의 부동산 양극화라는 게 이게 제가 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잡힐 수가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안전한 서울 부동산의 똘똘한 한 채, 그것을 예, 예. 사기 위한 수요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랐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네. 당분간 이런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울 집값을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미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급이 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서울에 대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방 집값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래도 서울 지역과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 지역을 잡기 위해서 곧 부동산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예고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도 뭔가 그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일단 추정인데요. 예, 네. 어제 브리핑 자체가 일요일 날 갑자기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국토부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거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인데요. 아, 예, 예. 정책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철회가 먼저 선행되고 네. 그 이후에 국토부 계획이 나와야 정책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전에 아마 조율을 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투기 지역을 좀 이제 지정을 추가로 한다면 지금 뭐 강남 3구 이런 데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좀 몇 개 계산을 해봤는데 네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구라는 게 예. 많이 올랐으니까 뭐 때려잡으려고 확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가령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대비한다든가요. 청약 예. 경쟁률, 주변 집값과 이런 것들 다 구분해서 일정의 상승폭 이상을 넘었을 때 이제 투기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동작구, 뭐 동대문구, 종로구 정도를 추가 지정구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이거를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했을 때 네. 3개월이든 6개월이든요. 투기 지구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글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정하는 쪽보다는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철회를 통해서 네. 한 번 더 좀 지켜보는 방안을 네.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카드라는 건 아낄 때 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 또 네. 투기 지역까지 또 썼는데 네. 또 못 잡았다라고 하면 이건 그 다음 그렇네. 카드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좀 더 지켜보는 모양새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예. 일단 정부가 어떻게 좀 발표를 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소득 주도 성장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판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 그대로 가겠다. 오히려 속도감 있게 가겠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낡은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운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남준 기자, 지금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 뭐 지금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 많다, 소득주도 성장 바꿔라 이렇게 지적이 많은데 우리 바꿀 생각 없다. 정리해보면 이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예.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인상 이런 같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이 장하성 실장의 발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했을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데 사실 빈부격차 사상 최대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니까 약간 민심이나 너무 경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이 많이 분명히 있는데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정부는 일단은 큰 틀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네. 것을 네. 국민들 앞에 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제가 지금 갖는 좀 바람이 있다면 네. 실은 최초에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경제정책에 소득주도 성장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소득주도 성장, 뭐 장하성 실장도 언급했지만 네. 혁신 성장, 그렇죠. 공정경제 네. 이 세 개가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 1년 반 동안 왔을 때 보면 혁신 성장이라든가 공정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물론 공정경제에 있어서는 뭐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요. 어제 네. 개편안도 나오고 했지만 막상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협회에서 분들이 느끼는 공정경제 부분은 또 크게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밀어붙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갖는 바람은 이제 균형을 좀 맞출 때다. 혁신 성장에도 어느 정도 좀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물론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근데 어제 뭐 좀 신조어가 하나 나온 게, 네. 뭐 야당에서 소주방을 퇴진시켜라는데 소주방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건가요? 예, 소득주도 경제 성장 3인방이라는 그 말의 줄임말, 네.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크게 말해서 이제 장하성 실장
과 그리고 이제 그 네.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했던 그 3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김수현 수석도 있고요. 예. 홍장표 위원장도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3인에 대해서 이게 소주방 이렇게 줄여서 네네. 칭하는 말입니다. 예. 예. 네, 하지만 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뭐 장하성 실장의 발언대로라면 아직은 뭐 경질 가능성이나 교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꽤 이례적으로 교체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통계청장인데 보통 임기가 2년이어서 보통은 임기를 채우는데 갑자기 교체되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네, 일단 청와대 반응부터 네. 정리를 해드리면은 홍수경 총장에 대한 경질은 아니다라는 것이 경질은 아니다. 공식 네.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뭐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안 됐지만은 이제 황수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통계를 할 때 표본수를 좀 넓혔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표본수를 넓혔을 때 이제 가구의 표본수를 넓힌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고령화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표본수를 넓힌다면 고령화 사회를 더 많이 반영을 하려면 네. 역시 이제 고령화층을 더 많이 표본 대상에 넣어야 되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의 뭐 쉽게 말하는 노인 가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번에 나온 것처럼 뭐 소득 재분배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1, 2분위의 저소득층이 더 심각하게 나온 것 아니냐라는 그것 때문에 예, 예. 일종의 왜 거기에 대한 착오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냐라는 차원에서 예. 이제 강심 총장으로 교체했다라는 게 이제 외곽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그렇군요. 이야기이자 일각의 지적인 거죠. 일각의 변이긴 하나 예. 청와대라든가 현재 뭐 통계청 내부에서도 이 팩트에 대해서는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이제 통계총장 같은 경우가 네. 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갖고 조금 논란이 됐던 그런 발언을 좀 그런 자료를 좀 준비했던 사람이다 그래갖고 결국 그 통계도 정부가 입맛에 맞게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자꾸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고 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글쎄요, 뭐 조작이라든가 이게 뭐 할 수는 뭐 했다면 근거라든가 네. 거기에 대한 것들은 투명하게 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조작이나 이런 거에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통계 문제였는가 아닌가는 이제 새로운 강신임 총장 이후에 예. 이제 8월, 9월, 10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더욱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